어제 일부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못 들었다는 분이 계셔서 제가 어제 방송 일부를 다시 틀어드릴게요. 어제 일부 채널이 어디 갔지? 이제 방송 한다고. 타자 치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거. 이거 어떻게 조절하지 모르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이 오시든 적게 오시든 저희가 할 일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열심히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첫 번째 하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기사 분석인데요. 같은 뉴스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각각의 뉴스에서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뤄질 것이 오늘 제목과 마찬가지로 탄력적 근무, 그러니까 유연한 근무라고 불리는 대통령께서 칭찬하셨다는 그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철밥통의 아이고 철밥통의 시대가 끝났죠. 아니구나. 띠가 작아져. 오케이. 자, 네이버 뉴스에서 보이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뉴스고요. 한 장소서 8시간 일하는 원시적 근무 간행 버려야 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유형 근무제, 선도, 신한은행 하나투어 방문, 보안, 통신망 등 인프라 비용 지용 적극 검토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일 중소, 중견기업의 유형 근무제 확산을 위해 보안, 통신망 설치 등 인프라 비용에 대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 장소에서 장시간 일해야만 일을 제대로 한다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며 경영진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신한은행 및 하나투어의 스마트 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형 근무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기술개발, IT 시스템 및 보안 통신망 투자가 지원된다면 중소, 중견기업도 자연스럽게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박상환 하나투어 대표의 제안에 보안시설 등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배석한 이기곤 고용노동부 장관도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스마트 워크 등으로 대표되는 유형 근무제는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 인력의 경력 단절을 막고 장거리 출퇴근, 가족 간호 등 개인 사정을 가진 직원들의 근무 효율을 높여 기업 생산성 및 혁신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새로운 근무 형태로 평가받는다. 네, 굉장히 긍정적이거죠. 우리는 이따가 이 속내를 조금 더 살펴볼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5일 국내 은행과 은행권 최초로 유형 근무제를 도입해 단독 업무 수행이 가능한 직무의 모든 직원은 사무실 대신 자신의 집이나 가까운 스마트 워크 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자기개발 등을 위한 시차 출퇴근도 가능하다. 2011년 유형 근무제를 도입한 하나투어는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하나투어는 2011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이 약 60% 늘었고 퇴직률도 3.5%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같은 기간 여성 인재의 비중도 50.9%에서 55.5%로 지속적으로 커졌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신한은행이 최초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는 보도를 보고 너무 기뻤다며 하나투어도 모범적이라고 해서 오게 됐다. 성견 지명이 있었다고 두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아빠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아빠가 육아에 적극 협조하니 아내가 아빠한테 얼마나 고맙겠냐며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사랑이 더 충만해지고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유연근무제라고 거듭 예찬론을 폈다. 이를 위한 기업 경영진의 인식 변화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담 없이 이 좋은 제도를 마음껏 활용하려면 사업주와 직원 모두가 공감대를 갖고 가야 된다며 몇 년 후에는 아니 아직도 한 장소에서 8시간 계속 일하는 원시적인 동네도 있느냐라는 말이 나오는 그런 시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일정은 지난 6월 초등학교 돌봄 교실과 전환경 시간 선택제 패키지 제도 모범 도입에 이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가정 양립 선순환 시스템 확산을 위한 세 번째 현장 행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우리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 현장을 방문해 국민 체감을 확산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자, 이에 대한 댓글 한번 볼게요. 한 곳에서 죽도록 일하고 싶다 뭐 이런 거 있고요. 세월호 때 사라진 7시간은 몸소 행동으로 보여준 건가? 과연 저 말이 진심일까? 화제를 딴 데로 모는 것 같아 보이지? 청와대 직원이 출근하다 말고 스마트 워크센터에서 일하다 퇴근하겠습니다 하면 받아주실 건가? 대통이라고 무조건 짓거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영양가 없는 말 같지 않는 말을 할 바에는 차라리 그 입을 다무는 적용을. 요즘 청와대가 횡설수설하는 대통령 때문에 번역기 돌리느라 더운데 고생. 아빠는 육아를 협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같이 육아를 하고 책임지는 주체입니다. 남자인 나도 안 하는 남자인 나도 안 하는 정근대적 사고로 국가를 운영하시니 국가와 국민이 대통령 본인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에이,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유연제 근무다. 이런 현상이 이런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처럼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죠. 왜 현실성이 없을까요? 바로 여기에 덫에 있습니다. 바로 성과 상여금제입니다. 성과제도죠. 성과제도. 그러니까 네가 노력한 만큼 돈을 주겠다 이런 말이잖아요. 성과금제가 따지고 보면. 그런데 스마트 워크 그래 너 자유롭게 출퇴근해. 네 뭐 편한 시간에 근무해. 그런데 과연 이게 성과금제와 맞물렸을 때 이게 과연 논리적으로 맞을까요? 너는 마음대로 출퇴근하는데 너의 성과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자, 자유롭게 출퇴근하는데 영업사원은 영업시간에 항상 고객을 맞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식은 자율근무제 워크하는데요. 사실상 그 제도는 말뿐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게 무슨 말인지 다음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은행원 스마트 근무는 현실 무시! 이거죠. 항상 그래서 뉴스는 하나만 봐서는 안 됩니다. 양자를 동일시해서 봐야 됩니다. 같이. 은행원 스마트 근무 현실, 실적 압박에 성과 연봉제 코아, 일선 창구는 엄두도 못 낸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보겠습니다. 자율 출퇴근제를 비롯해 스마트 근무제가 은행권에 도입되고 있지만 은행의 일하는 문화를 바꾸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대고객 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는 일선 영업점에서 신청할 유인이 떨어진 데다 각종 실적 압박에 성과 연봉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 은행원 입장에서는 이런 유연 근무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동상이몽이라는 지적이다.
사회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스마트 근무제 도입 이후 이용 직원은 자율 출퇴근제 75명, 재택근무 7명, 스마트 워킹센터 265명 등으로 집계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직원이 행복해야 은행도 성장한다는 조용병 행장의 지침에 따라 스마트 근무제를 도입해 시 공간 제약 없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서울 강남과 서울역, 경기도 용인, 죽전 지역에 스마트 워킹센터도 운영한다. 신한은행보다 앞서 2007년 자율근무제를 도입한 한국시티은행은 지난달 기준 220명가량의 자율출퇴근제를 이용하고 있다. 문제는 일선 영업적에 있는 은행원들의 경우 자율출퇴근제처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영업지원 업무가 대부분인 은행 본점이야 가능하겠지만 영업점에서는 고객 응대를 해야 하는데 자율출퇴근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육아 부담이 큰 워킹맘이나 수도권에서 원거리 출근을 해야 하는 직원 위주로 자율출퇴근제가 제한적으로 운용되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은행원 사이에서는 유연근무제 신청이 자칫 편하게 근무한다는 인상을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치열한 실적 경쟁과 함께 개인 평가를 강화하는 성과 연봉제 도입이 논의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올해 초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출시부터 최근 금융지주들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까지 은행들은 연일 직원들에게 개인 할당량을 부여해 실적을 압박하고 있다. 또 동일 직급에도 최대 40%까지 연봉 차등을 두는 성과 연봉제 가이드라인이 시중은행에 그대로 도입될 경우 평가 불이익을 우려해 스마트 근무의 취지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공산도 있다. 은행원의 파돌키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일부를 듣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아까 틀고 있어요. 노동시간이 일정치 않고 야근이 잦아 사실상 자율출퇴근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통상 자율출퇴근제는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 내지 9시간으로 보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은행원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1시간 이상이다. 특히 고객이 수시로 바뀌고 대출에 따른 위험도가 높은 중소기업이나 중소자영업자가 주 고객군인 영업점의 경우 챙겨야 할 업무가 많아 노동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게 연구원 분석이다. 다른 시중은행 직원은 어차피 야근을 해야 하니까 출근할 때 여유를 갖기 위해 야근을 좀 더 오래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율출퇴근제를 이용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박 대통령의 말이요. 박 대통령의 말이 얼마나 허울 좋은 말인지 여실히 드러나죠. 현실을 모른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8시간 근무하는 것, 아직도 8시간 근무하는 동네가 있느냐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은행원들은요 11시간 이상을 근무합니다. 11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데 있어서 자율 출퇴근제를 이용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뒤에 야근을 좀 더 하면 된다라는 식, 그러니까 출근 시간을 너무 교통이 혼잡하고 복잡하니까 그 시간을 좀 늦춰서 출근한다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율출퇴근이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의 어떤 근무 환경처럼, 애플의 근무 환경처럼, 구글의 근무 환경처럼 그럴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과 연봉제가 나왔으니까 성과 연봉제가 무엇인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시사를 본다는 것도 면접 대비용도 있는 거죠. 매일 노동 뉴스인데요. 약간은 진보적 신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 글을 쓴 분이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법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다. 이거 왜 자꾸 꺼지지? 그렇죠. 은행원들도 보통 일 아니죠. 엄청 힘들죠. 성과 연봉제가 뭐길래 그런데 저런 이야기 하니까. 시간 뒤 보겠습니다.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6월 1일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 9개 금융공공기관을 모델로 모든 금융권이 절박감을 가지고 성과 연봉제 도입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언했다. 정부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4차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그는 연공서열, 획일적 평가, 현실안주, 보신주의 같은 낡은 관행을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며 공공을 넘어 민간의 이익까지 모든 금융기관에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사람의 말, 특히 정부의 말은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했던가. 노동조합에서도 이 발언을 흘려들은 이들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설마 했었다. 금융공공을 포함한 300여 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조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진행되는 그야말로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기에 금융위원장의 말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그럴 여력이 없었다고 하는 게 정확할 것 같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여지없이 들어맞는다. 먼저 금융위원장의 말을 쫓아 사용자 단체가 두 팔을 걷어붙였다. 모두가 무더위에 지쳐갈 즈음인 7월 21일 은행연합회는 민간은행에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겠다며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적용 대상과 차등폭을 각각 4급 이하 직원 및 최대 40%까지 넓혔다. 4급은 대부분 창구 실무를 담당하는 조합원들이라고 하니 사실상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선언에 다름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적용 대상을 확대한 데다 개인별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다. 상급 이상 관리자급을 중심으로 성과 연봉제를 확대하겠다는 기획재정부 발표보다 훨씬 악화된 것이다. 급기야 금융위원장은 자신의 말을 실천하고 말았다. 7월 27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 소관부처가 바로 금융위원회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이 생소할 수도 있겠다. 잘 알려져 있듯이 2008년 시작된 이른바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자본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났다. 금융위기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노동자조차 일자리를 잃은 마당에 정작 위기를 불러온 당사자들의 천문학적 임금은 여전했다. 점령하라를 외치며 뉴욕 금융가를 점령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다들 기억할 것이다. 이러한 자본과 노동의 상황을 반영해 금융회사의 바람직한 지배구조 강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 특히 임원과 투자자들의 입금 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오랜 준비 끝에 지난해 7월 31일 국회는 위 내용을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만들었다. 올해 5월 29일 공포됐다. 법률 자체는 문제가 없다. 문제는 시행령이다. 법률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금융위는 자신의 숨은 속내를 그대로 반영했다. 금융위는 성과보수 도입 대상을 시행령에 담지도 않았다. 금융위가 고시할 수 있도록 재위임해버렸다. 그리고 시행령이 통과된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자산총액 5종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과보수 지급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표현에 따르면 전체 금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 체계가 성과급 체계로 전환된다는 말이다. 은행연합회 가이드라인이 제도화된 셈이다. 6월 2일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한 말이 그대로 실현되고 말았다. 지면을 통해 금융위기가 주도하고 은행연합회가 지원하는 금융기관 노동자들 앞에 닥친 성과 연봉제 도입 시도 경과를 살펴봤다. 요건대 위 시행령의 위헌 위법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법률 취지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노동조합 동의 절차마저 어겼다. 하지만 불법을 합법 입력 포장해 힘으로 밀어붙여온 박근혜 정부 아닌가? 더욱 큰 염려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성과 연봉제 확대가 금융 부분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이라는 데 있다. 참으로 더운 여름이지만 노동자 모두가 정신을 모아야 한다는 이유다. 뭐 좀 과격한 표현들이 일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잠깐 팩트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팩트만.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민간 시찰, 그러니까 민생 순찰, 민생 시찰을 위해서 다녀오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유연한 근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해서 신한은행과 몇 곳에 하나 투어 이쪽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이런 말을 했죠. 이런 것들이 점차 확대돼야 된다. 그래서 가족을 위해 또는 다른 일을 위해서 좀 더 원활한 사회 경제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유연하게 근무를 유연하게 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러한 효과들을 쭉 나열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본질을 짚고 들어가니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성과급여제라는 것이 있었다. 이 성과급여제와 그리고 다면평가라고 하죠. 다면평가, 개인평가를 할 때 다면평가를 합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제가 창구 업무를 합니다. 그러면요, 고객이 저한테 컴플레인 걸죠. 그럼 저는 일단 마이너스가 되겠죠. 또 뭐 같은 동료가 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연 근무를 한다는 거 결국 뭡니까? 동료들한테도 평가를 좋게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말 그대로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동료들의 시간과 맞춰야 되고요. 또 영업을 하는 상대면 어떻습니까? 상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팩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업에도 적용되는데요. 이게 공기업이 이제 96.6%, 사실상 성과 비율제가 96.96%가 넘었어요. 그게 결국 무슨 말이냐? 철밥통의 시대가 깨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공기업에만 적용될까요? 공기업에 적용된다는 아니, 것은 녹방 이제 아니에요. 곧 공무원 세계로도 지금 이것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현재 어제 일부를 다시 틀어달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틀고 있어요. 뭐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소서는 다 쓰셨어요? 네, 유튜브 영상 어제 했던 거. 혹시 이제 더 보시고 혹시 하실 일 있으면 썼어요. 네, 그러면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거 자소서 이야기 할게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이제 더 보실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만년필 하나를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 영상이니까요. 언제든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오늘까지 더 고칠 수 있잖아요. 내일 뭐 자정까지 되는 거라면서요. 오늘까지 고치고 내일 또 9시부터 12시까지 또 방송하니까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고치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면접을 만약에 이제 면접까지 보게 된다면 면접은 자신 있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일단 1차 서류 이거 서류잖아요. 서류 심사가 통과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서류 심사가 통과돼야 면접을 보는 거니까. 최대한 해봐야죠. 하는 데까지 해보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다시 도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제 요령을 알았으니까 요령을 조금씩 알면서 하는 거니까. 이거 갖고 절망만 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 계속 도와드릴 테니까요. 예. 그렇죠. 면접도 스펙도 많고 근데 그 스펙이 가만히 뜯어보면 허황된 게 굉장히 많아요. 진짜 이 회사를 위해서 필요한 스펙인 건지 아니면 그냥 너도 나도 따니까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근데 또 회사로서는 일단 그 스펙으로 보는 거죠. 스펙 그 자격증을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들어왔을 때 회사에 잘 적응하느냐 이런 것도 또 문제가 있죠. 이직률이 빠르잖아요.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도 정규직을 뽑는 게 아니라 비정규직을 뽑으니까 언제든지 너 아니면 갈아치울 수 있다라는 식으로 또 생각하는 면도 있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거부하는 청년들이 이제 등장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대 자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스템을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또 읽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토익 만점 기본 4년제 대학 기본. 그런데 회사에서는 영어 한 번도 안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웃긴 거라니까요. 이게 누구 좋으라고 그런 걸 만들어 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전혀 현실성 없고.
있습니다. 어제 일부 봤는데 대웅제약에 지원한 보이시나요? 화면을 좀 줄일까? 대웅제약에 지원한 동기와 기업에서 대웅제약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면 대웅제약은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그룹으로서 제약 산업에서 선두주자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것은 1961년에 출시되어 세계인의 명약으로 성장한 우루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루사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계 속에서 위풍당당하게 유형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런 대웅제약의 꾸준함의 모습에 본보기가 되어 지원하게 됐습니다. 꾸준함의 모습이라는 말이 조금 뉘앙스가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웅제약은 명예에 걸막 잠깐만 명예에 이런 대웅제약에 이런 대웅제약의 명예에 사로잡혀 지원하게 되었다. 이런 대웅제약의 명예에 사로잡혀 아니면 이런 대웅제약의 위용에 사로잡혀 지원하게 되었다. 꾸준함과는 영역 또 보면은 맥락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바돌키드님. 올림픽 때문에 다른 방송 다 올림픽 개막식 방송하죠. 나는 스포츠가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이게 3S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스포츠, 섹스, 예. 이용에 사로잡혀, 이용에 매료되어, 사로잡혀라는 말도 좀 억양, 뉘앙스가 좀 강하니까, 이용의가 아니라, 의가 아니라, 그냥 이용에 매료되어, 이용에 스크린, 이용에 매료되어, 이렇게 이용의가 아니라, 매료되어, 음. 우수한 의약품이 생산되기 위해선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교 시절부터 생산 분야의 기본기인 정확성과 완벽성을 승격시켰습니다. 생산 분야의 기본기인 정확성을 승격시킬 수는 없으니까 정확성을 다지고 다지고가 맞겠죠. 정확성을 다지고 완벽성을 승격시켰다. 완벽성도 승격시켰다는 말이 안 맞는데 숙련이란 말이 안 맞아요. 완벽성을 길렀다. 완벽성을 길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의약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GMP 제도를 공부하고 필요한 자격증을 공부하고 현재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현재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취득한 것이 아니니까. 취득한 것이 아니니까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의약품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입사 후에도 완벽하다는 말을 빼세요. 세상에 필요한 의약품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이 요구하는 의약품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함이랑은 의학세계는 없습니다. 이거 갖고 말꼬리 잡힐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과 완벽이란 말이 어, 가장과 완벽하는 동어 반복이에요. 네, 동어 반복. 맞아요. 대웅제약이 I자가 맞아요? O자가 맞아요? 그거 확인 한번 해보세요. 회사 이름 틀려버리면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면접관들은 중요하게 보니까요. 그렇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의약품. 내가 가장 완벽한 의약품 만들자 이런 말은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가장과 완벽이라는 말이 동어 반복이에요. I자가 맞아요. 예. 입사 후에도 자기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독서나 사내 활동 등을 통해 문화생활을 하고 이로써 일의 효율성을 향상할 것입니다. 대형 제약의 비전 성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재가 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방금 말씀한 대로 내용 면에서 약간 철자나 뭐 이런 것만 좀 수정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되겠네요. 최근 3년 이내에 가장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성과를 냈던 경험이 있다면 성취 경험을 쓰라는 거죠. 성취 경험은 디테일하게 쓰라. 더욱 안전한 공작 기계를 만들기 위해 대학교 학부생으로 입학한 뒤 그부들과 실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먼저 이건 두 가지씩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목표를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긴 이게 있으니까요. 더욱 안전한 공작기계를 만든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습이 무난하게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발생이 됐습니다가 아니라 발생하였습니다. 발생하였습니다. 이거 피동 표현이라서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동 표현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발생이 됐습니다가 아니라 발생하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부들이 선반 밀링머신 실습을 하면서 공작물 가공으로 발생하는 쇠 부스러기가 노출되니 아니라 노출되어. 자, 그부들이 선반 밀링머신 실습을 하면서 공작물 가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 그부들이 일단 지우시고요. 선반 밀링머신 실습을 그부들이 아니라 그부들과 함께 선반 밀링머신 실습을 하였습니다. 실습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끊어주고요. 하면서가 하지 말고 진행형으로 쓰지 말고 실습을 하였습니다. 끊어주고 공작물 가공으로 발생하는 쇠부러기가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분들 신체 부위에 그것이 닿게 되어 작은 상처부터 큰 상처까지 발생하는 되어 작은 상처, 큰 상처 이렇게 쓰지 말고요. 닿게 되어 다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신체에 닿게 되어 다치게 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적혔습니다. 불상사 너무 이렇게 사고가 났다. 다치게 되면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어조는 좀 편한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불상사란 말이 좀 뉘앙스에 어폐가 있긴 한데, 그걸 본 저는 공작 기계들이 안전에 취약하다 생각했습니다. 누구의 안전에 취약하다는 것을 써줘야죠. 누구의 안전에. 그걸 본 저는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안전에 취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작 기계들이 안전에 취약하다는 말이 아니라 공작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안전에 취약하다. 그걸 본 저는 그래서 앞으로 같이 실습할 그부들이나 다음에 입학할 신입생들의 안전한 실습을 위해 사전에 쇠 부스러기를 막는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누가 목표를 세운 거예요? 누가? 내가 세운 거야? 아니면 친구들하고 함께 한 거예요? 이것도 써줘야 되겠죠? 얇은 플라스틱 판을 이용해서 각각의 공작 기계에 그렇죠. 얇은 플라스틱 판을 이용해서 각각의 공작 기계에 맞는 크기로 판을 절단한 뒤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쇠 부스러기는 그 판에 튀겨
그 판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새 부스러기는 그 판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판에 튀긴다는 말은 판을 부딪혀서 밖으로 나간다는 소리예요. 판을 바꿔서 나간다는 소리니까 판 안으로 떨어졌다. 아, 이 말인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걸 세워놓으니까 이걸 떨어지면서 이것이 맞고 이렇게 내려갔다는 소리군요. 어, 그 판에 부딪혀 부스러기가 땅으로 떨어졌다. 땅으로 떨어지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이게 카네픽이 아래로 떨어지겠다 말이 좀 어폐가 있으니까. 피해를 보는 그분은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한 성취감과 쾌거를 이뤘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보라 성취감과 쾌거를 보다 굉장한 성취감을 성취 저로서는 굉장한 성취감이란 말 저로서는 굉장한 보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성취감과 쾌거라는 말을 지우시고요. 보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입사 후에도 어떠한 불안 요소라도 해결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어떠한 불안 요소라도 이 경험을 토대로 주위를 돌아보며 사소한 일에도 팀원들을 위해 신경 쓰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좋겠죠. 이 경험을 토대로 사소한 문제도 신경 쓰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이 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너무 빠른가요? 조금 더 천천히 할까요? 네, 좀 빠른가요? 천천히 할게요. 지금 말씀드려서 수정을 하고 있다. 아, 네네. 대웅제약 들어가시면 나중에 후원 좀 해주세요. 보다 많은 청년들한테 강의할 수 있도록. 500자 살짝 넘어요. 또 그럼 지워져 버리겠구나. 그러면 이 부분을 좀 지워보는 게 어때요? 그래서 앞으로 같이 실습할 그부들이나 다음에 입학할 신입생들 문장이 기잖아요. 같이 실습할 동료들의 안전한 실습을 위해 그부들이나 입학할 신입생 이거 지우고 그래서 앞으로 같이 실습할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좀 글자 수가 줄어들 것 같은데. 네. 아니면 학우들의 안전을 위해 뭐 이런 식으로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고요. 동료라는 말은 좀 그러면 동료라는 말도 괜찮긴 한데 학우라는 말도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느낌은 어차피 남을 도와준다는 의미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서류 면접도 이런데 실제 만나면 많이 떨리죠. 그리고 내가 여기 붙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들은 못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예, 올렸으면 제가 볼게요. 2번만 올리셨죠?
대학교 학부생으로 입학한 뒤 그부들과 실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실습이 무난하게 진행되다가 갑작스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부들과 함께 선반, 밀링머신 실습을 하였습니다. 공작물 가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쇠 부스러기가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체 부위에 닿게 되어 다치게 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걸 본 저는 공작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안전에 다루는 사람들의 안전에 취약하다. 사람들의 안전에 취약하다. 그걸 본 저는 공작기를 다루는 사람들의가 돼야 돼요. 이때는 의가 돼야 돼요. 의. 사람들의 의를 안전에 취약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같이 실습할 그부들의 안전한 실습을 위해 사전에 세부 설계를 만드는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얇은 플라스틱판을 이용해서 각각의 공작 기계에 맞는 크기로 판을 절단한 뒤 부착을 하였습니다. 결정한 뒤 밀링 머신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어디에 부착을 하였다는 거죠? 밀링머신에 부착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새 부스러기는 급판에 부딪혀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피해를 보는 그분은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한 보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주위를 돌아보며 사소한 문제도 팀원들을 위해 신경 쓰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우리가 네. 서류라도 통과하고 보세요. 아니면 기계 종교 이런 건데 그러면 기계 그러니까 어디에 부착을 했다 기계마다 부착을 했다 라는 식으로 어디에 부착을 어디다 했는지에 대해서 써줘야 돼요. 부착되는 주체가 없으니까 지금 밀링 머신이나 쓰지 말고 기계가 여러 개면 제가 이쪽 분야를 잘 모르니까 각각의 기계에 부착을 했다. 다 되시면 됐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럼 3번으로 넘어갈게요. 됐으면 좋겠다. 서류 통과. 밀링 머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다. 표현을 하나 생각했는데 어차피 의미만 전달되면 되니까 너무 많은 사족을 붙이는 건 오히려 좋지가 않아요. 아까 부착된다는 말에 어디에 부착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어디에 부착을 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것만 일단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 기계라 해도 되잖아요. 실습 기계에 부착했다. 실습 기계에 부착을 했다. 완료되시면 얼마나 애가 타실까 이거 하면서 몇 번을 고치고 쓰고 했는데 또 근데 100번은 또 쓴다 하잖아 요즘에
저도 어디 이제 관공서 같은데 강의 나가려면 자기소개서 쓰거든요, 저도. 공작물 가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 소리가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공작물 가공으로 발생하는 공작물 가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부 소리가 노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새 부스러기보다 쇳가루가 낫지 않아요? 쇳가루? 쇳가루? 쇳가루가 낫어. 아니 서로 이야기해야죠. 예, 전문가 이상으로 아신다면 색가루가 나은 것 같아요. 색가루가 어차피 색가루냐 새 부스러기라니까 좀 이상하긴 해요. 공작물 가공으로 인해 공작물 가공이라는 말도 좀 이상하긴 해요. 공작물 가공이라는 말도 따지고 보면 어디 맥락에서 나왔지? 작업 도중 발생하는 쇳가루가 어, 어, 작업 중 발생하는 쇳가루 작업 중 발생하는 쇳가루 이게 나을 것 같아. 작업 중 발생하는 쇳가루 뭐 이런 식으로. 아니 공작물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뭐 전문 용어인가요? 공작물이라는 자체가 전문 용어예요? 강조를 해야 되면 강조를 하는데 전문 용어 그럼 공작물이라는 말 써야 되겠네. 그러면 쇠 부스러기라고 하지 말고 쇳가루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공작물 가공에 발생하는 쇳가루가 작업하는 사람들의 신체 부위에 닿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공작물을 가공으로 발생한 쇳가루가 작업하는 사람들의 신체에 닿아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쇳가루가 좋은 것 같아. 쇠 부스러기라기보다는 쇳가루가 좋은 것 같고. 이게 문장이 지금 비문이라 노출된 신체 부위에 닿게 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쇳가루고요. 다시 한번 문장 한번 완성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채팅창에서 다 써야 되는구나 또. 채팅창 컨트롤 V가 안 돼. 뭐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도 되고요. 시, 채팅창 아니고 시청자 뭐 의견란에 올려주세요. 그래야 컨트롤 V가 되잖아. 기존 거는 제가 다시 지우고 또 다치려면 또 힘드니까.
다돌키즈님 지금 학원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학원? 출근 중? 오늘 쉬는 날입니다. 수요일까지 쉬고 원래 가야 하는데 애들이 휴가를 많이 가서 오늘 일정 쉬게 되었음.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하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피크긴 하겠다 휴가철. 가장 더울 때라. 오늘 8월 6일. 네, 데미체스님은 다 되면 됐다고 완료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네, 완료했어요. 어디까지 수업하는데 뭐랄까 애들 기운이 없다고 해야 되나? 더우니까 좀 그럴 거 있을 거야. 근데 완료해놓고 보니 좀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계속 읽어봐요. 본인이 한번 읽어봐요. 읽어봐서 이상하면 계속 고쳐야지. 뭐 그러니까 그래서 문장을 짧게 짧게 하라는 거니까. 오늘 완벽하게 다 고쳐줄 수는 다 고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본인이 일단 소리내서 읽어봐서 이상하다면 고치는 게 맞아요. 덥기도 하고 방학이기도 하니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예. 얘들이 빠지는 거는 대학교 학부생으로 입학한 뒤 그부들과 실습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실습이 무난하게 진행되다가 갑작스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부들과 함께 선반, 밀리머신 실습을 하였습니다. 공작물 가공 시 발생하는 쇳가루가 작업하는 사람들의 신체 부위에 닿게 되어 다치게 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걸 본 저는 공작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안전에 취약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같이 실습할 그부들의 안전한 실습을 위해 사전에 쇳가루를 만드는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뭐 그부들과 함께 선반 밀리션 실습을 했습니다. 아니 이 문장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부들과 함께 선반 밀링머신 실습을 하였습니다. 이 문장은 크게 이상한 건 없어요. 선반도 어떤 작업 용어 아니에요? 선반도? 선반 실습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선반 작업을 하였습니다. 밀링머신 실습을 하였습니다. 똑같으니까. 아 순서 순서에서는 좀 그렇다. 그동안 실수할 때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지우고요. 대학교 학부생으로 입학한 뒤 그부들과 함께 선박 밀리머신 실습을 하였습니다. 실습이 무난하게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작물 가공 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실습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부들과 함께 선반 밀링머신 실습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고가 나고 이 사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낫죠. 예.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공작물 가공 시 발생하는 쇳가루가 작아오는 사람들의 신체 부위에 닿게 되어 다치게 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걸 본 저는 공작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안전에 취약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같이 실습할 그분들의 안전한 실습을 위해 사전에 쇳가루를 만든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얇은 플라스틱 판을 이용해서 각각의 공작 기계에 맞는 크기로 판을 절단한 뒤 실습 기계에 부착하였습니다. 그 결과 쇳가루는 그 판에 부딪혀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피해를 보는 그분은 없었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한 보람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주위를 돌아보며 사소한 문제도 팀원들을 위해 신경 쓰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보다 좋네요. 바돌키드님이 봤을 때는 어때요? 아주 초반 순서. 그 문장 빼면 오히려 더 여유롭겠다. 합쳐버리면. 처음보다는 무난해진 것 같아. 처음보다는 부드럽게 읽혀요, 일단. 대체적으로는 괜찮아요. 일단 부드럽게 읽혀야 되니까요. 문장에 비문이 많으면 안 읽어지니까. 이야기가 좀 매끄럽죠. 매끄럽게 보이면 괜찮아요. 매끄럽게 보이면. 500자 내니까 500자를 굳이 다 채우려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니까. 중요한 내용 다 들어갔으니까 500자를 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이제 다른 내용이 더 들어가면 더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꼭 500자를 다 채워야 된다는 그런 강박점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러는데, 뭐, 채우고 싶다 한번 채워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뭐, 거의 40자 내이죠. 40자 정도를 뭐 채울 수 있는 문장 하나 정도 될 것 같은데, 음. 뭔가 아쉽다 생각하면 문장 한번 추가해 보시고, 내일 다시 한번 보는 걸로. 그렇게 해요. 일단 3번으로 한번 볼게요, 3번.